동맥꽃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위클리벳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동물 관련 공약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진짜 투표율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각 후보들이 발표한 동물 공약과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토론회에 초청됐던 주요 4명 후보하고요. 그 중에서도 기호 1번과 2번 후보를 중심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상 저희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양해의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공약. 사실 지난 여름에 경선 때부터 동물 관련 공약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크게 6가지인데 1번 공약이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이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위클리벳 269회에서 이재명 후보 공약을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벌써 작년 여름입니다. 1번 공약이 진료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를 포함해서 공시제도 시행하고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이라든지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 등을 검토해서 결국에는 반려동물 양육비를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 공약이 펫티켓 관련 내용이었죠. 네, 이제 개물림 사고 이런 관련인데요.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그래서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려동물 양육 전에 기본 예절 교육을 강화하고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지금 훈련사라고 불리는 직업이죠. 네. 이거를 이제 국가 자격증화 하겠다는 공약인데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를 국가 자격증화하는 공약은 이미 작년 말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공약은 개 식용 금지 추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성남시장 시절에 5년여에 걸쳐가지고 모란 가축시장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업종 변경을 하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이미 개 도살을 금지시키신 적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임기 내에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시키겠다, 이런 공약입니다. 그리고 4번 공약은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입니다. 경찰서에 동물학대 범죄 전담팀을 만들고 또 지자체에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가지고 이런 걸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 금지를 시키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 공약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입양을 원칙으로 하겠다. 네, 무분별한 동물거래 행위를 제한을 하고요. 온라인상의 반려동물 판매 홍보를 금지하고 무허가 무등록 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뭐 반려동물 판매업 할 때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때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물이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유기동물의 적응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끝으로 6번째 공약은 사람 동물 통합 복지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동물 관련된 법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동물보호법도 있고 동물원 수족관법도 있고요. 축산법, 야생생물법, 실험동물법 등등으로 흩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좀 통일성을 확보를 하고 가칭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해서 사람 동물 통합복지 체계를 갖추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6가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70개가 넘게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서 7번째로 굉장히 앞쪽에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진료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서 반려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타이틀이 천차만별 반려동물 진료비 화나고 부담되셨죠? 라고 좀 자극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동물병원마다 투자한 금액도 다르고 수의사 실력도 다르고 장비나 시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물병원마다 비용이 다른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심지어 만약에 동일한 진료에 대해서 동물병원끼리 비용을 통일을 시키면 공정거래 위반으로 사실 과징금을 맞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표준수가제 공약 자체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강조하니까 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윤석열 후보 동물 공약도 표준수가제가 제일 먼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도 크게 4가지인데요. 1번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후보 할 거 없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표준수가제를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아쉬운데요. 그나마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표준수가제 도입 전까지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지금 10% 부가세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면세하겠다라는 공약도 담겨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호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이제 공약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제 같은 당의 배준영 국회의원이 이미 법으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위클리베이스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너무 일반적이고 평범한 내용인데요. 반려동물 용품, 미용, 카페, 호텔, 훈련, 장례, 펫푸드, 생산, 유통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두리뭉실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약은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정비하겠다. 현재 6종밖에 없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단속 기준, 처벌 기준, 이런 단속 강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향상한다라는 또 약간 두리뭉실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공약은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강화입니다. 이것도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똑같습니다.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서 견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입양자에 대한 패티캣 교육을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공약 말고도 또 추가된 공약들이 있어요. 네, 그 윤석열 후보가 동물 공약을 발표하던 그 당시에 삼성 안내견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직접 막 체험도 해보고 하시면서 간담회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안내견을 비롯한 특수 목적견들의 입양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직까지도 안내견이 거부당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약을 했고요. 59초 쇼츠 공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16번째로 고양이 동물 등록 의무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강아지 등록은 의무입니다. 근데 고양이를 의무 등록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현재 고양이 등록은 전국에서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선택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한 거죠. 이런 공약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질까, 동물 공약 관련해가지고 늘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저희가 발표만 해놓고 다른 공약들에 밀려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사실. 국회에서도 네. 동물 관련 공약 법안들은 자꾸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도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선거 공보도 볼 수 있고 10대 공약도 볼 수 있는데요. 이 10대 공약과 선거 공보에 과연 동물 공약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비중 있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0대 공약에서 동물을 언급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2명인데,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부터 좀 살펴보면은 10대 공약 중 어디에 동물 관련 내용이 있나요? 10대 공약 중에 8번째 문화, 정보통신 분야의 동물 얘기를 넣었는데요. 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묶어서 이제 하나고요. 개식용 금지 추진 2번째고요. 동물학대 예방, 재발 방지, 이렇게 3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심상정 후보 10대 공약에는 어떤 동물 관련 공약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 공약을 사실은 자세히 소개시켜드리지 못했는데 굉장히 맞아요. 구체적이긴 네. 해요. 반려동물 전생애 복지 공약을 따로 발표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10대 공약에도 담겼는데요. 8번에 정치, 행정, 사법, 재정, 경제, 이제 복지 분야에 넣었는데,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사람의 건강보험 제도 같은 거죠. 동물학대, 안락사, 동물 살처분, 번식장, 개식용, 이 5가지가 없는 생명 존중 오무 사회를 실현하겠다, 또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하겠다 등등의 다양한 동물 공약을 담아냈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10대 공약에는 동물 얘기가 없습니다. 투표 앞두고 집으로 선거 공보물이 쫙 날아오잖아요. 네. 그 안에 과연 동물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선거 공보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동물 공약도 제일 먼저 발표를 했고 10대 공약에도 포함을 시켰고, 사실은 캠프 안에 동물권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거 기간 내내 정기적으로 간담회하고 토론회하고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거 공보에는 사실은 동물자가 빠져 있습니다. 아이쿠야. 아쉬운 부분이죠. 반면에 앞서서 윤석열 후보는 10대 공약에는 동물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요. 공보에는 또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10대 공약에는 빠져 있는데 이 선거 공보물에 보면은 윤석열의 10대 약속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사실 10대 공약이랑 똑같은 말 같은데, 10대 약속 중에 4번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부분에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보호체계 정비,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이렇게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대 공약, 선거 공보물에 동물 관련 공약이 있는지까지 다 살펴봤는데, 또 여기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평소에 굉장히 동물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우리 후보들에게 진짜 궁금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질문지를 보내서 답변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예. 17개 동물보호단체가 모여서 구성을 한 동물권 대선 대응연대라는 연대가 있어요. 네. 여기서 동물복지 정책을 각 후보들한테 제안을 하고 어떤 답변이 왔는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네. 크게 이제 5가지 부분 중에서 첫 번째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이라는 부분에서 개식용 산업에 조속한 공식 방안 마련. 연대에서 주요 4명의 후보들한테만 이걸 보낸 거예요.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답이 없었고 나머지 3명의 후보는 전반적으로 수용한다는 답이 왔는데 이제 개식용 산업 종식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대체 시험법 개발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그러니까 동물 실험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이게 실험동물 관련된 내용인데 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세 후보 모두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형성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 우리 반려인들의 의식이 완벽하게 정립이 되면 나머지 문제는 오히려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와 사전교육 이수제 확대 등 보호자 책임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관심이 갑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 동물 공약에도 담겨 있지만 네.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세 후보 모두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장동물 정책 마련과 관련해서 보편적 농장동물 복지 기준 마련을 통한 사육 환경 관리 개선 및 합리적인 방역 체계 마련. 모두 다 살처분. 이런 뉴스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네, 요즘에 그게 이슈거든요. 해외 후보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농장동물의 복지 기준을 좀 높이고요.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을 하고 살처분 일변도의 방역 정책보다는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저는 이 부분은 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원 관련해가지고 네. 관리 체계를 정비해서 동물복지 증진, 생물 다양성 보존 시설로 기능 전환. 후보들 어떤 대답했습니까? 동물원이 예전에는 오락 기능, 전시 기능만 집중을 해 있었다면은 네. 이제는 사실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또 연구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세 후보 모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후보들이시니까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누가 되시든 되도록이면 많은 공약들이 좀 현실화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위클리 베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